안녕하세요. 미국 회계사 한아름입니다. 저희는 오늘 요새 좀 핫한 토픽 중에 하나인데, 저희 고객사분들도 그렇고 이제 지인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미술품 거래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도 많으시고, 실제로 거래를 많이 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이나 증여 부분, 이런 관련된 그 토픽을 가지고 한국하고 미국이 둘 다 이제 과세 여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토픽으로 오늘 나눠볼게요. 현재 지금 국내 미술 그 시장의 현황이, 작품 거래액 자체가 2021년도 기준으로는 거의 1조 원에 육박했다고 해요. 이유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풍부해진 자금 유동성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미술 시장으로 확대됐다고 볼 수 있어요. 미술품은 이제 장기 투자 자산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고, 그리고 경제 지표에 좀 덜 민감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예전보다는 미술품에 대한 거리감이 좀 좁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소수의 층만 이제 미술품에 대한 거래나 관심이 좀 많았다면, 요새는 좀 대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대중들이 일반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거래액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미술품 거래 지금 케이스별로 제가 좀 정보를 드릴 건데, 일단은 미술품은 취득세 자체가 없어요. 취득세가 없다 보니까 좀 더 유리한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술품을 내가 샀다가 팔았을 경우에 가장 관심이 많이 지는 분들이 양도소득이 어떻게 발생할 거냐거든요. 그래서 양도가는 개인이 양도를 했을 때 양도가액이 6천만 원 미만이거나 양도일 기준에 작가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에 상관없이 비과세라고 해요. 그래서 비과세 처리되는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비과세되는 금액의 기준이 있지만, 개인 이제 과세가 되는 금액 기준을 좀 살펴보면,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의 국내 사망 작가의 작품 또는 해외 작가 작품은 기타 소득으로 잡히고요. 20%, 지방세 2%, 그래서 총 22%가 부과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화의 양도 차액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는 양도가에서 취득 시 발생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으로 잡아서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 추가 세금 감액이 있는데, 이는 이제 미술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10년 넘게 소장한 경우에는 1억 초과분의 필요 경비 90%까지 인정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넘게 소장하신 분들은 거래 내역서나 경매를 통해서 구입하셨을 경우에는 낙찰 서류 및 입금 서류 등을 보관하고 향후 양도 시에 세무서에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서류를 보관하고 비용 처리를 하고 제출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강조드리고요. 아래 표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미술품 양도가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필요 경비 90%까지 경비 처리가 된다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세율 자체는 2.2%로 보시면 되고, 1억 원 초과하는 거 제가 두 가지로 나눠놓은 게 10년 미만 보유, 10년 이상 보유가 좀 다른 부분이어서, 일단 10년 미만을 보유한 1억 원 초과되는 미술품 양도가액의 경우에는 1억 원까지는 90%,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80%까지 필요경비 인정이 되고요. 또 세율 같은 경우도 조금 달라요. 1억 원까지는 2.2% 과세가 되고,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4% 세율이 과세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억 원 초과하는 미술 양도가액 중에서 10년 이상을 보유한 다음에 양도했을 경우에는 필요경비 90%까지 인정이 되고요. 나머지 세율은 2.2%. 이렇게 과세가 된다는 점. 또 미술품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셔서 구매를 하고 이제 소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속 증여 시에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살펴보면, 미술품은 공시 가격이 없고 시가를 사실 정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3대 갤러리 중에서 한 고객사가 저희 고객이다 보니까 얘기를 나눠봤는데, 진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감정사들도 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좀 미스테이크도 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돼서 무이작으로 판단돼서 좀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공시 가격이 따로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재 이런 미술품들이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미술품 전문 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을 한 가격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미술계의 통상적인 가격 관행이나 시가의 예시로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 가액, 감정가액,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 기준 가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준 가격으로 해서 증여나 상속세의 계산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사업자인 경우에는 구입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사업 소득으로 구분이 되어서 매출 및 사업의 이익에 따라 최대 다른 소득까지 같이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최대 45%까지 과세가 되고요. 지방세 포함까지는 49.5%까지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는 개인 사업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제 각 사업의 매출이나 이익에 따라 세율 구간이 다르니 이건 담당 세무사님과 상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참고로 만약에 이제 구매할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사업자가 1,000만 원 미만의 미술품을 구매할 경우에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상관없이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은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어서 비용 처리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뉴스를 보고선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요새는 NFT를 통한 아트 거래도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NFT 총 거래량의 아트 비중이 2020년도 기준에는 한 24% 정도, 2021년도 1분기에는 43%까지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인즉슨 이제 NFT 시장 주요 기업 투자자들이 투자 유치가 좀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업계로 진출하는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미국 국세청 같은 경우는 NFT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요. 사실 예술 작품이 보석 같은 모든 NFT를 기존 자산과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미국 텍스를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미술품 거래가 있었을 때 미국에 내야 되는 세금을 좀 다뤄볼게요. 미국은 사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은 자본 자산으로 분류를 하게 돼요. 법인이나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보통 개인 재무제표도 따로 있거든요. Personal Financial Statement이라고 부르는데 그쪽에 자본 자산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고, 소장 기간이 1년 이하인 미술품 판매로 얻은 양도 차익, 이거는 보통 단기 양도 차익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1년 이하인 미술품 판매로 얻은 양도 차익은 다른 개인 소득과 합산해서 개인 소득세 37%가 최고 세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장 기간이 1년 이상인 미술품들은 28%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을 하고요. 과세 대상도 미술품, 양탄자 및 골동품, 그리고 금속 및 보석, 우표 및 동전 등으로 좀 범위가 넓다라고 그렇게 보이고요. 사무실 내에 디스플레이 해놓은 미술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 공제가 가능하시고요. 좀 짧게 몇 가지를 다뤄봤는데 미술품 거래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지금 국내 미술은 글로벌한 미술 시장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인터뷰를 해봤을 때 3대 아트페어가 있는데 그런 아트페어에 가서 실제로 세계의 작가들도 만나고 한국에서 만날 수 없는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도 보고 그런 거래도 일어나고 또한 뭐 계약도 맺고 서로 디스커션도 해보는 그런 자리라고 해요. 우리 한국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갤러리들도 활동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이렇게 국내 미술이 글로벌한 미술 시장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컬렉터들의 경제력, 경제성도 많아지고 우리 한국 각 작가들도 또한 그런 아트페어에 가서 국가의 갤러리에 또 발탁이 돼서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 그런 기회도 또 마련되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아트페어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제 저희 한국의 미술도 예술 허브로서의 도약 등 성장 글로벌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미술 시장이 조금 더 확대가 돼서 금융, 보험, 운송, 관광, 숙박, 그리고 컨벤션 산업 등 미술 산업과 연계된 전후방 산업의 발달도 좀 기대가 돼서 단순 미술품 거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관광의 분야까지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토픽을 좀 다뤄봤어요.